계속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17일과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5.18 기념일에 맞춘 것도 있지만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한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도 강한데요. 실제 가는 곳곳마다 전략 공천에 반대하는 이들의 거센 항의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17일 오후 광주 MBC 방송에 출연하고 나오던 안철수 대표에게 일부 시민들이 전략 공천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도 했는데요. 폭력 사태에 대한 논란까지 일게한 광주시장 전략 공천.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선대위원장과 얘기 나눴고요. 오늘은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5.18을 맞아서 지난 토요일 주말에 이 안철수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전략 공천에 대한 광주 지역 민심 달래기 위한 행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번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의 광주 방문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는 미리 충분히 설명드리고 상의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언뜻 생각해 보면 사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절차만 문제가 있지 전략 공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주 시민 대다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사가 더 중요했다는 오만함을 엿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을 인정했으면 이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실컷 광주 시민을 무시하고 나서 말 몇 마디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자세이고요. 정말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르든지, 그게 어렵다면 중앙당에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고 광주 시민에게 맡긴다든지 이런 대안 제시가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였다면 시민들로부터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하고 공개된 행보를 했어야 했는데 공항에 내려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하면서 경찰에 경호 요청을 했거든요. 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5.18 묘역 참배도 하고 각종 행사를 소화를 했습니다. 이건 제1야당의 대표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방문으로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을 한 이유, 이걸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한 이제 이유도 있었는데 설명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당원과 시민들은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낙하산 공천의 잘못을 지적하고 해명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대표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5.18 묘역을 버젓이 누비는가 하면 또 TV 방송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이 공천 만행에 대해서 변명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노태우 때나 보던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제1야당의 대표들이 민주화의 성기 5.18 묘역을 참배했다는 것은 이건 5.18 영령들이 보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요.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다녀간 뒤에 낙하산 공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방문 이후 오히려 지역 민심의 변화가 좋지 않은 쪽으로 그 안철수 측 볼 때는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하시겠네요. 이제 시민들께서 지혜롭게 판단을 하시려고 믿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 수준인 3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안철수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서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 묻지마 투표에도 저는 제동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광주 MBC 앞에서 방송 출연을 마치고 나오던 중 이 방송국 현관 앞에서 전략 공천에 반대하는 분들하고 이 몸싸움이 좀 벌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제발 안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김한길 안철수의 낙하산 공천에 분노한 시민들이 뭔가 안철수 대표로부터 해명을 듣고 자기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들의 경호로 인해서 접촉 자체가 어렵자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으로 나타난 계란 세례나 몸싸움만 보지 말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낙하산 공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비행기로 공항에 내려오는 순간부터 경찰의 엄호 속에서 비밀 행보를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시민들과 이렇게 만났더라면 오히려 저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문제의 발단의 원인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자, 그런데 당시 그 안철수 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한 분들이 강훈태, 이용섭 후보 지지자들이다. 이런 이제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강훈태 시장과 저의 지지자들이 뭐 30%를 받더라도 60%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강주 시민들의 다수가 저와 강훈태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하는 분들 중에는 당연히 우리 지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 쪽에서 이번 몸싸움을 무슨 우리 두 후보가 조직적으로 기획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그 강주 시민들의 시민 정신을 못 오간 것이고 지지율을 만회해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 이분들은 그 시민들의 낙하산 공천에 대한 울분과 분노를 대신해서 표출해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비율로 봐서 섞여 있을 수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이 후보의 후보 지지자들이 뭐 계획적이었거나 이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걸 무슨 계획적으로 기획했다 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강주의 시민정신이랄지 자존심을 훼손한 것이고, 그분들 중에서 가장 이제 울분과 분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 이제 현장으로 가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는 일반 시민도 들어가 계시고, 아무래도 우리를 지지하신 분들이 더 분노가 컸기 때문에 네. 거기에 계셨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어제 이 윤장현 후보와 이병환 후보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것도 정치 폭력이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사죄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윤장현 후보가 과연 시민운동 한 분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시민운동을 했다는 분이 낙하산 공천에 분노한 시민들이 좀 거칠게 항의했다고 해서 엄정 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인이 경선을 주장해서 경선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자기를 전략 공천에서 발생한 일이면 당사자가 자숙하고 반성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시민들을 고발하고 구속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후보가 과연 강주시장 후보로서 저갑한 행동일까요?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꼭 새누리당 정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 세입자들과 민생 현장에서 시위를 하면 정부는 폭력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구속하고 처벌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은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불통 정권이다,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해서 이런 모든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이렇게 시민들을 못 오가는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지금 이 후보께서는 조금 강하게 또는 조금 거칠게 항의했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든 폭력은 또 이 폭력 사태가 발생한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민들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분들은 제1야당의 대표고 전략 공천한 분들이고 또 주변에는 수많은 경찰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떻게 만나보려고 항의하려고 몸을 밀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누가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몇 사람이 계란 정도 던진 건데 이게 무슨 엄청난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울분과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서 엄정 수사를 이제 촉구한 것은 과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시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해야지 이분들을 처벌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그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점에서 정치권에서 뭔가 이렇게 지역의 갈등이나 이런 걸 좀 풀면서 그 광주시장 선거에서도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될 텐데, 지금 광주시장 선거가 상당한 갈등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나 유권자들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데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사회가 이런 식으로 분열과 갈등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누가 이기든지 간에 상당 기간 또 통합이 어려울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적어도 이 안철수 김한길 대표는 아무나 강주에 공천하면 무조건 당선된다 하는 그 오만함 속에서 자기 사람을 심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시민들께서 이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영섭 후보나 우리 강훈태 후보가 모두 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다시 새정치연합에 복당하겠다. 그래서 입당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당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이나 싫어서 탈당한 게 아니고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강주 시민을 무시하고 강주 시민들의 참정권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강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강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탈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자연스럽게 퇴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가서 2017년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네, 이 복당하는 문제 자체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어제 정동영 후보의 원칙적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후보의 얘기는 다분히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죠. 우리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이분들은 밖에 계실 분이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당원들께서는 윤장현 후보를 지지해달라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 당원들 대다수가 이번 낙하산 공천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는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정의와 인권 그리고 민주를 위해서 나선 후보입니다. 제가 이겨서 들어가는 것은 모든 당원들이 박수치면서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면서 정동영 선대위원장을 후보라고 잘못 지칭을 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자, 단일화 이야기 좀 해보죠. 현재 강훈 후보의 단일화 얼마나 진전이 돼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발표된 5월 28일 이전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결국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또 의문 또는 의심 섞인 눈초리도 있던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강훈태 시장이나 저나 개인적인 이익은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으로서 강주 정신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저는 단일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일화를 해서 낙하산 후보를 이기는 것이 강주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강주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두 사람이 이런 사욕을 버리고 강주 시민만을 생각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일화 방식은 현재 어떻게 합의가 돼 있습니까? 단일화 방식은 시민 여론조사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100% 시민 여론조사요? 예. 네. 예. 시기는 언제로 지금 현재까지는 예측이 됩니까? 시기는 28일 이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쯤으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되는데 시민들께서 정말 이번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낙하산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선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일화가 되더라도 투표 용지에는 아마 이미 인쇄가 이제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표가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가능한 빨리 돼야 그 부분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두 사람 중에 누구로 단일화했다는 것을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인터뷰가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조금 한 1분 정도 남는데요. 이후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 강주가 일어났을 때 역사는 진보했고 강주가 변화를 선택했을 때 대한민국은 발전했습니다. 강주 시민들께서 이번에 무소속 후보를 뽑는 또 한 번의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강주는 그냥 강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해야 6월 5일 날 모든 조간신문에서 역시 강주는 강주다. 강주 시민들께서 이번에 강주다운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묻지마 투표를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된다면 강주의 미래는 없고
강규는 또다시 4년 동안 식물 강규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규는 대한민국 남녘의 조그만 소도시로 추락해 버립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